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8일 오후 4시 14분입니다. 요사이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 사당이 자유한국당을 뺀 네 정당이 합의안을 어제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국민들이 모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하도 복잡해서 설명 들으면 모른다고 합니다. 잘 모른다고 합니다. 심지어 설명하는 사람도 기자들이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하니까 국민들은 알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심상정 의원이 이 설명을 했어요. 이 사당 합의안을 설명을 하는데, 전국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사당 합의안, 그러니까 야당들이 주장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와 민주당이 앞세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사당 합의안에 대해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설명을 했습니다.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에 기반해 의석을 배정하되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권역별 득표율도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반영하겠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지역구 당선 의석은 제외하고 남은 의석에 대해서 정당 득표율의 절반만 인정해서 나누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수를 권역별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각 당은 득표 비중을 연동식으로 각 권역에 산식을 적용해 의석을 배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기자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심위원장은 계산 방식이 굉장히 복잡하다. 정해지면 나중에 컴퓨터로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기자가 따라가서 계산 방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심위원장은 계산 방식은 여러분들이 이해 못해요. 산식은 수학자가 손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기자가 의원님,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고 했답니다. 이에 심위원장은 아니,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칠 때 컴퓨터 치는 방법만 알면 되지 그 안에 컴퓨터 부품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알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관계자는 국민들도 이해하기 힘든 선거제 개편을 내 당의 일부 의원들끼리 모여서 합의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합의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했고,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가지고 여야 사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평화당 간사인 천정배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 박지원 의원은 기자들에게 설명을 듣고 천 의원에게 지금 이 설명을 이해하는 천재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동료 의원들이 다 웃더라. 나 정도 머리를 가진 사람은 이해를 못하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국민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그리하여 국회 의석수를 배정하는 방식이 이렇게 복잡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은 여러 네 당의 이해관계를 다 종합해서 만들려고 하니까 이렇게 복잡해진 거죠. 이걸 국민들의 동의 없이 국민들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해놓고 이걸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전략을 짜고 있으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앞장서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데,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아주 쉽게 설명을 했어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자유한국당 회의에서, 대책회의에서 소개를 한 건데, 저도 이게 무슨 뜻이고 무슨 의도로 하는지에 대해서 좀 무심하게 봤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역대로 선거법 개정안은 모든 정당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더구나 제1야당이 반대하는 것을 강압적으로 강행 처리한 예는 없어요. 왜냐하면 게임 룰이거든요. 게임 룰은 그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여야 사당이 합의한 선거법은 한마디로 최대의 권력 거래다. 권력 야합이다. 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 합의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정치 사상 유례없는 부끄러운 일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다. 이런 제도를 억지로 통과시키고 공수처, 공직자 수사처입니다. 고위공직자,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을 받겠다는 것 권력 야합 아니겠느냐. 이것의 핵심은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다. 딱 핵심적으로 좌파가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이런 꼼수를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그대로 존속하느냐 아니면 특정 세력에 의한 독재의 지배로 가느냐 이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내년에 이러한 선거제도로 좌파 장기 독재 권력 기반을 마련한 이후에 공수처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배분을 통한 검찰, 경찰을 마음대로 해서 결국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결단코 막아야 된다. 왜 이 제도가 이렇게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냐. 잘 기억하다시피 이번 20대 선거는 매우 특이했다. 소위 민주당 세력이 한마디로 친문 친노 세력과 그리고 호남 세력이 분리되어서 국민의당을 탄생시켰고 국민의당의 후예와 우리 당이 잠시 안타까운 보수 분열로 해서 바른미래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번 20대 선거는 마치 한국당과 민주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이라는 정당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정치에서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았을 경우에 앞으로 한국 정치는 어떻게 되느냐. 한국당, 민주당, 정의당의 구도로 된다. 바른미래당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구도로 이런 선거제로 가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뭐냐. 정의당 교섭단체 만들어주자는 그런 선거제도다. 그래서 저희가 결단코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 정치 지형이 자유민주 세력 대 반자유민주 세력의 균형을 깨고 한마디로 자유민주 세력이 3분의 1로 축소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라고 그래서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은 사실은 이 정당의 존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다. 뭐냐? 비례대표 공천이라도 좀 하는 그래서 정당이 존속을 하겠다는 그런 거래이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의 분석은 한마디로 20대 득표율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19대 총선 득표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정의당이 내년 선거에서 교섭된 단체가 된다고 본다. 결국 이 의회 세력이 자유한국당 그리고 민주당, 정의당 이렇게 나눠지면은 좌파 연합 국회가 된다. 좌파 연합이 장악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 좌파 연합이 장악하는 국회가 사회주의식 개헌을 통과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국채를 바꾸려고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속에서 이것을 절대로 막아야 된다는 게 나경원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 선거제도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야합에 의해서 탄생한 기형적인 제도, 정말 부끄러운 제도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기자로부터 들었다. 심상정 의원한테 물어봤다고 한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도 잘 모르실 거다. 이 제도 어떻게 의석수를 나누겠다는 건가.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한다. 아까 설명했습니다. 국민은 알 필요가 없는 이런 기형적인 제도 왜 만들겠나. 이거 그대로 둘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위헌적인 제도라는 것이다. 비례대표 명부에다 투표한 정당 득표율이 우리가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한 정당에는 비례대표가 배분되지 않고 지역구 의석을 적게 차지한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되는 한마디로 내 한 표가 어떤 정당을 찍느냐에 따라서 표의 가치가 달라지는 표의 등가성에 위반되는
평등선거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제도다. 마지막으로 너무나 걱정되는 것은 어제 야합에 선거 연령을 18세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선거 연령을 18세로 인하하면 어떻게 되겠나? 한마디로 고등학교 교실에 이념이 들어가고 정치가 들어간다. 지금 현재의 교육이 어떤가? 좌파 교육감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 불보듯 뻔하다. 선거 연령 18세 인하에 대해서 우리 당은 그동안 학제 개편 이후에 선거 연령을 인하하자고 했다. 말도 안 되는 선거 연령 인하, 이거 그대로 둘 수 없다. 선거법 패스트 트랙, 공수처 패스트 트랙, 검경수사권 패스트 트랙. 여러분, 패스트 트랙이 뭔가? 우리가 폭력국회, 물리력국회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민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패스트 트랙을 태우자는 것이었는데, 선거법은 아직도 시한이 많이 남아있다. 공수처, 검경수사권 매우 문제가 있는 제도이다. 이것을 패스트 트랙에 태워서 신속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날치기와 다름이 없다. 우리 한국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문제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용기 정책위 의장이 보충 설명을 했는데,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것,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공수처에서 힘 있는 놈들 때려잡으면 좋은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실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 권력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이다. 한 손에는 검찰, 경찰, 국정원이라고 하는 칼 세 자루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손에는 경제와 관련해서 국세청과 공정위, 금융위의 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양손에 잔뜩 칼을 갖고 있으면서 더 크고 더 예리한 칼을 또 달라고 하는 것이다. 공수처법, 이게 뭐냐? 고 하면 지금도 잔뜩 칼 들고 있는데 더 큰 칼, 더 잘 드는 칼을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다. 하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갖고 있는 칼 가지고도 역대 대통령들, 그리고 대법원장, 육군대장을 다 잡아 가둬놓고 무슨 칼이 부족해서 또 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국민들께서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것은 검찰과 경찰을 좌파가 다 장악하겠다는 뜻이다. 검찰을 길들이고자 하는 게 있다. 예전에도 보면 정권이 3년차나 4년차에 가면은 검찰 나름의 조직 생리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미리 차단하고 길들이기 위한 포석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깔려 있다. 경찰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눈다고 한다. 국가경찰의 경우, 저도 경찰과 인연이 있지만 경무관 이상의 인사는 전부 다 사실상 청와대가 다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청와대에 나가 있는 총경을 통해서 국가경찰은 지금도 다 청와대에서 모든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자치경찰을 만든다고 하는데, 자치경찰의 장이라 할 수 있는 광역별 자치경찰본부장을 경찰관이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 경력을 일정 기간 있는 사람이 자치본부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마디로 민변 출신의 좌파 변호사가 각 지역의 자치경찰본부장을 맡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래서 중앙의 국가경찰은 물론이고 자치경찰까지 전부 다 일종의 인민위원회식 들러리로 서게 하는 경찰로 만들어, 그래서 좌파가 경찰권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컨대 이 세 가지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 신설,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 이게 전부 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영구집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어 가지고 반대 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장치니까 이것은 절대로 막겠다. 이것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소신 발언인데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떻게 참고가 됩니까? 잘 이해가 됩니다. 저는 잘 이해가 됩니다. 이게 선거법이라는 걸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국민들을 모르게 해놓고, 국민들은 몰라도 좋다. 적용하는 수식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것까지 알 필요 없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어쨌든 아주 중요한 좌파 장기집권 플랜, 좌파 독재 장기집권 플랜이라고 했어요. 를 두고 이 공방전이 오고 가는데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다고 해버리면 안 되고, 이것은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걸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국민들이 알 때까지 한번 설득을 해봐라. 시간 많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